갑자기 친구가 집 근처라고 5분 뒤에 들르겠다고 연락 온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미친 듯이 흩어진 옷가지를 옷장에 밀어넣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며 가짜 평온함을 연출하곤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며 와, 집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봐도 집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아무도 오지 않는 날에도 카운터는 비어 있고 싱크대는 깨끗하죠. 이 사람들은 대체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대성의심리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엄청난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어릴 적 집안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고 물건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제를 만듭니다. 바로 내적 통제 소재라는 개념입니다. 내 행동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죠. 어릴 때부터 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분들에게 청소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마치 양치질처럼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처럼 특정 구역에만 물건이 쌓이는 현상이죠. 왜 거실은 깨끗한데 식탁 위에는 자꾸 짐이 쌓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각적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잡동사니들은 우리 뇌의 신경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뇌는 그 어지러운 풍경을 처리하느라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낭비하게 되죠. 결국 식탁 위의 작은 무질서가 우리 마음의 평온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대청소를 시작하는 분들과는 달리 평소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스트레스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의 상태가 곧 우리 몸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식탁 위가 어질러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우리의 뇌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은 깨끗한데 식탁 위에만 유독 물건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엄청난 과부하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시각적 무질서는 뇌의 신경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드는 시각적 소음으로 작용합니다. 뇌는 눈앞의 어지러운 풍경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즉, 식탁 위의 잡동사니가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청소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치질처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201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집을 어지럽다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해로운 스트레스 패턴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리법을 배우고 수납 도구를 사도 왜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뇌는 결국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자라셨다면 무의식 속에 내 행동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소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하지 않아도 깨끗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수많은 잡동사니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귀찮은 가사 노동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수요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그 공간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리적 환경을 대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여러분의 내면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용자님처럼 거실은 평온하지만 식탁 위에만 유독 물건이 쌓여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리 미숙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눈앞의 시각적 소음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신경 자원을 소모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식탁 위의 작은 무질서가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공간은 마치 양치질처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입니다. 많은 분이 정리법을 배우고 수납도구를 사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자라며 얻은 내적 통제 소재는 여러분의 행동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체성은 단순히 정보를 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할 때 비로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는 것과 실제 변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하루 한 가지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를 비우는 작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돌보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성의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